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강입니다.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와 기의 관계에 대표되는 것으로 불상리와 불상잡이 있습니다. 성리학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컵이든 책상이든 사람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와 기가 합쳐져야 비로소 사물의 생성이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존재는 있는다는 거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와 기라는 말은 이론상으로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와 기는 형이상과 형이하, 추상적인 이치와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리와 기는 서로 두 가지의 원칙 위에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가 기 속에 들어있으므로 둘을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측면과 리는 형이상의 성질이요 기는 형이하의 성질로서 둘이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는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후자는 리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불상리라고 부르며 아니 불자에다가 서로 상자 떨어질 리,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불상리라고 부르며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를 불상잡이라고 부릅니다. 섞일 잡자를 써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 불상잡. 주인은 리와 기의 불상리한 관계를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리 없는 기가 없고 기 없는 리가 없다. 리와 기는 함께 있다는 말이죠. 이미 리가 있으면은 기가 있고 이미 기가 있으면은 리 또한 기 가운데에 있다. 리는 별도로 하나의 물건이 되지 않고 기 속에 존재하니 기가 없으면은 리도 실려 있을 곳이 없다. 리가 실릴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리는 구체 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는 기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리와 기는 언제나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문들은 모두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불상리한 관계를 말합니다. 동시에 주인은 리와 기의 불상잡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천지 사이에는 리가 있고 기가 있다. 리는 형이 상의 도로 사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형이 하에 그룹으로 사물을 낳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을 낳을 때는 반드시 리를 부여받은 뒤에 본성이 있고 반드시 기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가 있다. 그 본성과 형체가 한 몸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않다고 하더라도 한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와 기 사이에는 구별이 분명하므로 서로 섞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체와 현상, 리와 기가 한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리와 기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리와 기는 형이상과 형이하로 두 성질이 분명히 구분되므로 하나로 섞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서로 섞이지 않는 불상잡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존재를 설명할 때 리 없는 기나 기 없는 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리는 형이상의 것이고 기는 형이하의 것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둘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러한 불상리와 불상잡은 리와 기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불상리가 사실적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면 불상잡은 이론적 또는 논리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관점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하나이지만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서로 섞여 있지 않고 분명히 구별되는 둘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리와 기는 하나 또는 둘의 관계로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은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인은 두 관계를 동시에 다 설명을 하는 거죠. 리와 기는 결코 둘이다 라고 하면서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리와 기가 서로 섞여 있어 둘로 나눌 수 없다. 리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리와 기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나라는 거죠. 리와 기는 하나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라도 사물의 리는 이미 존재한다. 리가 기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리는 기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리에서 그래서 사물이 만물이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리가 있을 뿐이지 진실로 사물이 존재하는 적은 없다. 여기에서 사물의 관점이란 사실적 또는 존재론적 관점을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리와 기는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가 아니면은 기가 근거할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은 리는 의존할 곳이 없는 공존관계이며 동시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또는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까지나 리는 리이고 기는 기이니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구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리와 기는 결코 둘이 됩니다. 이러한 리와 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의 관계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리에 해당되고 말은 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말을 타면 사람은 말을 부리고 말은 사람을 태웁니다. 사람이 말을 부리거나 말이 사람을 태운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과 말이 갖는 두 성질은 분명히 다름으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부리는 존재이고 말은 태우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둘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고 있듯이 사람과 말은 항상 함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항상 말 위에 올라타고 있듯이 리도 항상 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말은 말인 것처럼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를 불상리로 표현한다 할 수 있고 후자를 불상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와 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의 표현은 분명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라고 하나는 둘로 구분해 봐야 된다고 하니 분명히 모순되는 표현이죠. 이론적으로는 사람과 말을 따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람과 말은 언제나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리와 기를 합쳐서 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리와 기를 구분하여 보기도 하였는가? 왜 모순되는 표현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상리와 불상잡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리의 세계와 본질이죠. 사물의 세계, 기,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본질과 현상의 두 측면을 불상리와 불상잡의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서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며 단지 구별된 세계일 뿐이며 하나로 이어진 세계입니다. 이게 본질은 따로이고 현상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과 현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에서 불상리와 불상잡이라는 양면성을 말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본질 세계를 구분해 보려는 인간의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리와 불상잡의 양 측면을 동시에 말하는 거죠. 현실 세계와 본질 세계를 둘 다 아울러 종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속성이 서로 다른 리와 기를 상호 연관시켜서 변화하는 현상과 불변의 원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불상리와 불상잡의 두 관점을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리와 불상잡의 관점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성리학자들의 학문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불상잡의 관점에 중점을 두면은 기보다 리를 중시하게 되고 불상리의 관점을 중시하면은 상대적으로 기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조선 유학자 태계는 불상잡에 강조점을 둔 거죠. 그래서 리에 많은 지위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율곡은 불상리의 관점에 치중함으로써 리를 기 속에 내재시킴으로써 기에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와 기의 선호 문제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편 주인은 이러한 리와 기의 관계를 태극과 음양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리와 기의 관계로 받아들입니다. 태극은 하나의 리라는 글자이다. 음양은 하나의 기라는 글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태극과 음양의 관계도 리와 기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상리와 불상잡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인은 먼저 태극이 있으면 바로 음양이 있다. 태극은 음양 속에 있지 음양을 떠나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불상리한 관계로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태극은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은 형이하의 기이다라고 하여 태극과 음양의 어떤 불상잡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극과 음양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음양은 태극을 떠날 수 없고 태극도 음양을 떠날 수 없습니다. 태극은 음양의 가운데 있지 음양 밖에 존재하지 않고 음양과 함께 동시에 있으니 태극과 음양은 선후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상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태극은 태극이고 음양은 음양이라서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태극은 형이상의 것이고 음양은 형이하의 것으로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을 분명히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잡의 관점은 후에 이선, 기후의 이론을 낳는 이론적인 어떤 기초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선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 기후는 이 불상잡의 관점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